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간단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주식 공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다양한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지만 아직도 헤매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기초 강의부터 실전 매매까지 정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주식 레시피 첫 번째 시간에는 주식 계좌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 내가 분명 주식을 팔았는데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 혹은 갑자기 미수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알람이 뜬 경우 있을 거예요. 주식 계좌 용어를 알면 앞으로 여러분이 당황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주식을 할 때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 안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은행 계좌에 있는 나의 여유 자금을 키움증권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증권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 상태죠. 자, 이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즉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예수금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럼 이제 이 예수금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이때 알아야 하는 용어는 바로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보증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이 10,000원이라는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예탁해야 되는 보증금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 모든 종목에는 다 증거금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HTS 종목을 검색하면 여기에 비율 보이시죠? 보면 삼성전자의 증거금은 20%고요. 다른 종목들은 각각 증거금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증거금이 20%인 종목도 있고 100%, 60%, 40% 모두 각각 다르죠. 아니, 그럼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한 번에 가져가면 되지 왜 이런 복잡한 증거금이라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자, 주식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단순하게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주식 거래가 되는 시스템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저는 10,000원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고 증거금이 20%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A 기업 1주를 샀어요. 그럼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0,000원짜리 주식 1주를 샀으니까 10,000원이 출금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증거금이 20%였잖아요. 그럼 거래 첫날에는 10,000원 중에 20%인 2,000원만 선출금이 되어서 빠져나가고요. 이 영업일 뒤에 나머지 8,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간 계좌 관리 창을 보시면 예수금에 D+1, D+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한 종목을 사서 최종 거래가 다 되기까지는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도 주식을 팔고 그날부터 이 거래일 뒤에 판 금액이 모두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첫날에는 증거금이 20%라서 2,000원만 빠져나간 상황이었으니까 8,000원은 예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럼 사실상 나는 A기업 주식을 4주 더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해도 더 많은 주식수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증거금은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증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증거금만으로 10,000원으로 총 5주를 샀잖아요. 그럼 이 영업이일이 되기 전까지 나머지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 나머지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죠. 근데 이 미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영업일까지 돈을 안 넣었다 하면 그 다음날 오전 동시효과 때 강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예수금만큼만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미수금 발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요,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HTS에서 0398을 검색하시면 계좌 증거금률 변경 등록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현금 100%로 변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만 주식 거래가 이뤄지니까 이렇게 바꿔두시기를 제안해 볼게요. 다만 현금 100% 계좌일지라도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소액의 미수금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매 시 유의해 주시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대용금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대용금은 무엇일까요? 내가 증권계좌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일정한 비율만큼 환산한 금액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용금 역시 대여기간이 2일이고요. 이것을 못 갚으면 역시나 담보가 된 주식이 강제로 청산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좌관리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았지만 막상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혹시 영상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주식 레시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식 레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